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자유시민혁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주제로 몇 가지의 지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 발전론을 따르지 않는 후진사회라고 일본이 한국을 폄하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왕정시대를 거치지도 못했고 조선이라는 왕정국가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주적인 왕정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조공국가로서 몽건시대의 제후국이었다. 이런 이런 폄하를 일본이 하고 있다라는 글을 읽은 겁니다. 보통 역사 발전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원시 사회에서 그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왕정 시대가 분열해서 다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중앙 집권으로서 교통이 발전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제후들을 영토를 나누어서 제후국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분열을 통해서 그 봉건 제후 국가들이 귀족과 평민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의화 한다는 역사 발전론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봉건 시대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권 국가에서 분열이 될 때 신분이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귀족과 평민들이 대립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다투게 되고 그 평민들이 시민이 됨으로써 그 어떠한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런 역사 논리를 가지는데 한국은 제후국이다 보니까 그 왕권 국가에서 봉건 제도를 거치지도 않은 하나의 자주적이지 못한 조공국가로 있으면서 또 그 발전조차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다. 왜? 이 한국이라는 역사 전체가 주체적으로 작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권인 국가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대한제국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국가가 아니고 제후국이었다. 이런 입장을 일본 역사학자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권 국가조차도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혹은 백성들에 의해서 발전되지 못하고 일본 식민지에 의해서 그 신분이 철폐되고 개인주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식민지니까 어떤 개인주의 국가가 근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총독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내다볼 적에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도 자유주의의 발전도 그 다음 단계, 선진화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를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 이런 입장으로 한국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 망한다. 결국 다시 일본이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일본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이 사회가 혼란하고 멸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지적한 한국의 의지적인 문제, 그리고 주체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자주적이고 그 전체적으로 이 국제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지 못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후국으로 의지하고 살았고 또 그 제후국으로서의 발전도 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그 근대성을 외세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또 자본주의조차 미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면서 이런 외세에 의지하면서 이런 세계적으로 세계 정치에 있어서 주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같은 민족끼리 이익을 가지고 같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익을 가져오고 그런 어떤 이념을 가져오고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생산성을 높여서 자기들끼리 잘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파 싸움에 능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파를 만들고 이 생산성은 늘지 않고 그냥 내부적인 그거에 머물러 있고 외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누려고 하니까 이 당파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주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외세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국가 발전이 더디고 그 발전에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 논리가 논리 체계가 맞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논리 체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리도 자주적으로 이 지금 박정희가 심어놓은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근대화는 한국이 진정한 자유주의를 맞이할 그럴 상황이 왔다. 그러므로 한국도 주체적으로 이 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자유주의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곧 닥칠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박정희가 만드는 경제적인 근대화 이 속에서 자유주의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한국의 자유주의는 외세에 의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주의는 한국 전통의 봉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주의라는 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몸에 자유라는 이름이 이 안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면은 군이라든가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잡히고 이런 상황을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유신을 했다 이러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역사니까 평가할 수 있잖아요.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닦는데 반대를 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공산자파들의 봉건적인 그런 봉건성에 기초한 선전선동에 속아서 데모를 하고
쉽게 말하면 박정희에 대해서 민주화라는 의미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일본의 논리로 보면은 당파 싸움인 거예요. 당파 싸움에 불과하고 그 권력 다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구호가 뭐였습니까? 김대중 석방이에요. 물론 그것도 민주화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로서. 그러나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권력 투쟁이에요. 당파 싸움입니다. 동서 간의 당파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 참혹하게 비판을 해서 우리 민족의 그 적업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미화하는데 동의한 거예요. 내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일도 당파 싸움에 불과했다라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화를 경험했습니다. 36년간 그 어떤 피식민 국민으로서 살다가 그 어떤 미국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오십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유주의지만은 자유에 대한 주체성, 자기 결정성 혹은 자주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봉건성에 기초한 선전선동에 늘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언제나 야당이 강합니다. 이것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런 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도 읽지는 못했지만은 한국 민족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마다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합니다. 지금 한국이 근대화가 되면서 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자기 주체성 혹은 자주성 혹은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봉건적인 불황민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패를 지어서 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회운동은 뭡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봉건적입니다.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사회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에릭 프롬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발전을 하면은 자기 선택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거고 박정희의 경제적 근대화에 있어서 그 근대화의 성공으로 인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발전시키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됐는데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국가 간섭주의, 국민들이 부자들의 돈을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급으로 나누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로서 똑같이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사회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소련도 그런 적이 없고 한 번도 1년이라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고 가난에 허덕였고 또 그런 인민들의 피를 뽑아서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거 국가의 안보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인민은 헐벗고 그런 쓸데없는 무기나 만들어내는 이런 국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이라 하는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캐캐묵은 공산주의 이념에 속아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산자파들이 선동하는 것은 뭡니까? 자유주의의 어떤 경쟁, 자연환경의 오염, 뭐 이런 그 봉건적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짜를 들이대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만들면은 모래가 이렇게 있는 하구에 앉아서 하모니카를 불던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가. 초가집에 사는 그 연기에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짓는 이런 시절이 얼마나 좋은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하구에 앉아서 하모니카를 불려고 하면은 좀 배가 든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었느냐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밥은 고사하고 그 들판에 있는 피죽을 먹는 그런 시절에 언제 하모니카를 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이 잘 내려가게 모래를 없애고 그 물을 논에다 대게 해야지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초가집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초가는 지붕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지붕에서 비가 셉니다. 썩으니까. 여름만 되면 비가 새고. 그 집이 빗물에 의해 가지고 그 썩으면은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흙벽 집이니까 비가 오면은 그 흙벽이 다 무너지고 흙이 떨어지고 그 흙벽에는 도배가 안 됩니다. 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초가집에는 도배가 안 됩니다. 전부 다 흙벽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쉽게 말하면은 벼로 짠 그 뭡니까? 멍석 같은 거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 백입니다. 여름에는 벌레 있지, 겨울에는 춥지, 옆에서 흙이 떨어지지. 온돌에 나무를 떼면 어떻게 됩니까? 거름이 올라와요. 그 구들장 사이로. 옷이 전부 다 이 거름이 묻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때는 흰 무명옷을 입었는데 그 거름이 묻어요. 그 거름은 송지, 나무 진이 날라와서 묻었기 때문에 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지를 안 해요. 그게 얼마나 미개한데 초가집에서 그 어머니의 품을 빙자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가집이 그 향수에 젖을 수 있습니까? 거기 살은 사람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런 거짓으로 여러분들의 경쟁과 자기 선택권에 대해서 그 두려운 자기 선택권을 그 강조해서 공동체로 가자.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공동체가 전체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가라든가 이런 공동체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산자파들의 사회운동을 하는 그 모두가 공동체를 살리자 이겁니다. 그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사기공화국입니다. 왜 사기공화국인 줄 알아요? 아직 봉건성, 그 공동체 혹은 우리라는 개념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게 바로 사기의 시작입니다. 간단하게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줄 것 같으면 그건 니부터 하지 왜 내한테 권하느냐. 투자를 내한테 권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게 바로 사기의 시작 아닙니까? 배신하고 사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공동체주의 이것이 바로 자유시민혁명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전체주의, 공동체라는 게 전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살아야 될까요? 이러면 그게 바로 나치즘인 겁니다. 나치즘을 맹렬히 반대하면서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즉 인간의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이 공동체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거짓, 소가집이 좋다, 거짓말이, 모래가 이렇게 있는 하구에 앉아서 하모니카를 불던 순이와 철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물을 개발을 못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업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오면은 배를 굶어야 됩니다. 배를 굶고는 하모니카를 불 그런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슬픈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지만은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가 문재인이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 겁니다. 원자력이 없으면 좋지요. 근데 원자력이 없으면 지금 배를 굶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일찍 도입하고 많이 세웠기 때문에 좀 위험을 감수하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전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특히 공장에는 조금 특혜를 줘가지고 전기값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전하고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외국의 어떤 기업들이 되게 빠져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향수에 젖어서 원자력이 없는 나라, 그럼 우리가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모래 언덕에 앉아서 하모니카 부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원자력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밥을 굶을 건가? 이 두 가지를 물어야죠. 거짓말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공산 좌파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는 둘 수가 없다. 이래서 그 어떠한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공산 좌파들이 국가 예산을,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마음대로 짜고 의회 독재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를 수사한 그 검사를 탄핵하고, 이건 이해 당사자들끼리 일어난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이런 거짓 집단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볼 수 없고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 좌파들이 온갖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는 정보, 쉽게 말하면 언론, 통신, 이 모든 것이 공산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공산 좌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파가 자유시민혁명을 일으킨다는 그런 신념으로 공산좌파와 투쟁에 나서야 된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말하는 거짓말,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나라가 더 좋아진다, 거짓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를 안 세우면 자기들이 말하는 강을 막아가지고 수력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강이 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원자력보다 더 공해가 심한 석유나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초가집이 좋다 하는 그게 거짓말인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초가라는 건 1년마다 한 번씩 지붕을 갈게 되어 있는데, 그 1년 동안 그게 썩어 나가면 그 안에 벌레가 얼마나 많으며 그 벌레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러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가집은 다 흙벽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초가집이 좋아서 세면을 했다 칩시다. 세면을 하고 지붕을 초가로 집었다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 어울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죽했으면은 모든 그 지금 그 살았던 사람들이 스레트를 지붕을 바꾸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왜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바꾸라 한다고 바꾸었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공산자파들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찬성을 했습니다. 나는 시골 사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이 복고, 이 삶은 푸시기니 선 시처럼 현재는 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 초가집을 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네 초가집을 만약에 초가집이 좋다고 하면은 그 귀농한 사람들이 초가집을 짓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이 기다리던 때이고 우리 한국이 거쳐야 할 하나의 자주적인 행위이니까 이 당파 싸움이 아니라 이 봉건과 근대의 싸움, 공산과 자유의 싸움으로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모두 두 발 벗고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산 좌파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자.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공산 좌파의 말 하나하나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해를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면은 그 채소에 농약을 치지 말고 똥을 퍼부으세요. 그게 유기농이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그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성공, 경제 발전의 성공을 통해서 이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식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무당이 판을 치고 유튜브의 그 대부분이 무당이에요. 그 무당의 정치적인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 유튜브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걸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봉건적이고 미신적이고 후진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투쟁은 시적절하다. 좀 빨라진 것 뿐이다. 잘 됐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 모두 투쟁에 나섭시다. 추운 겨울이고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위기나 고비마다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유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그 범죄자 이재명을 비롯한 공산자파들 그 거짓으로 벌어들인 그 부정부패한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팔을 걸고 서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을 믿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더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